오늘은 제가 실제로 제 돈 주고 구매한 Z6 마크 3 J63이라고 하죠. 이 Z6 마크 3를 가지고 실제로 외주 상업 영상이나 또 모델 프로필 촬영의 영상이랑 사진 전부 사용해본 실제 사용 후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며칠간 사용해본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드디어 니콘의 봄이 시작되었습니다. 뭐 주절주절 제 얼굴이 많이 나오는 것보다는 실제 결과물들을 많이들 보고 싶어 하실 거잖아요. 그래서 구매하자마자 바로 현장에 지금 하루도 안 빠지고 계속해서 투입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사용되었던 결과물들 위주로 보여드릴 거고요. 오늘은 이런저런 스펙 나열보다는 실제로 상업 영상 촬영을 다니는 영상 감독의 입장에서 상업 영상 촬영이라던가 아니면 스냅 사진 촬영 등 이 상업 영상인의 관점에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정말 브랜드 가리지 않고 많은 브랜드의 미러리스를 사용을 하는데요. 어찌됐건 저는 영상쟁이다 보니까 영상쟁으로 좀 스펙이 부족한 카메라들은 잘 사용을 하지 않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는 니콘의 미러리스들이 다들 스펙이 조금씩 아쉬워서 잘 사용할 일이 없었고, 근데 이번에 이 Z6 마크 3의 스펙이 처음 나왔을 때 처음으로 정말 갖고 싶은 니콘 미러리스가 생겼다 라고 생각해가지고 직접 구매를 했습니다. 제 개인적인 기준이긴 하지만 영상 기기로서 이런 미러리스를 사용할 때 상업 촬영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필수 스펙이 5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후반 슬로우를 위해서 오버 샘플링된 놈크롭 4K 60프레임, 이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422 10피트 내부 촬영이 되어야 하고, 세 번째는 듀얼 슬롯을 지원해야 하고요. 네 번째는 당연히 발열이 제어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도 유튜브를 하기 때문에 또 이렇게 나를 확인할 수 있는 스위블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걸 만족하는 바디가 캐논에는 R6 마크 2, R3가 있고, 소니에는 뭐 FX3, 알파7 S3 정도가 있겠죠. 파나소닉의 경우 아직 이걸 만족하는 바디는 출시가 되지 않았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저희 덕션에서는 김비디오님하고 같이 FX3를 가장 많이 사용했고, 또 가끔 이제 R6 마크 2 이것도 사용을 해왔는데요. 이번에 출시된 이 Z6 마크 3 같은 경우에는 앞에 말씀드린 5가지 기준을 충족할 뿐만이 아니라 내장 6K 로우라던가 프로레스가 가능하고요. 4K 60프레임을 넘어서 크롭되긴 하지만 4K 120프레임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훨씬 더 고스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고스펙인 만큼 가격도 타사 동급 바디들 대비해서 한 50만원 정도가 비싼 편인데요. 내장 로우라던가 6K 60프레임 등 이제 상급 바디에 넣어주는 기능들이 들어갔다는 걸 생각하면 타사 중급기와 타사 상급기 사이 어딘가에 위치하는 이 스위스팟의 제품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오히려 저 같은 경우에는 중급기를 사기에는 뭔가 조금 기능이 아쉽고, 상급기를 사기에는 필요 없는 기능이 있어서 좀 가격이 비싸고, 그 사이에 제가 원하던 정확한 이 스위스팟에 있는 제품이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오히려 이 가성비 제품이라고 느껴졌습니다. 자, 그리고 실제로 이번에 사자마자 모델 촬영에 투입해가지고 김비디오님하고 같이 모델 프로필 촬영을 해봤는데요. 6K 60프레임 메인으로 사용을 했는데 엄청나게 선명한 화질과 좋은 그립감, 그리고 적절한 버튼 배치로 막힘없이 사용할 수 있어서 정말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핸드헬드로 촬영을 했는데 손떨방이 꽤 좋은 성능을 보여줘가지고 만족할 만한 결과물을 얻었고요. 다만 이제 처음 사용하는 브랜드이다 보니까 후반에서 컬러 그레이딩 하는데 조금 애를 먹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니콘은 타사 대비 유난히 좀 사실적으로 표현이 되더라고요. 이게 장점이자 단점일 수 있는데, 사실 이제 기업 영상이라던가 스케치 촬영 영상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득인데, 이런 모델 촬영이나 뮤직비디오 같은 경우에는 후반에서 보정을 좀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모델 촬영에서도 촬영 후에 인물 피부라던가 디테일 같은 부분을 오히려 조금 열화시키는 작업을 해줬고요. 지금 계속해서 보여드리고 있는 결과물들은 많은 데이터가 쌓여있는 소니, 캐논, 파나소닉 같은 이제 결과물들에 비해서는 여전히 후반에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었지만, 앞으로 이제 제가 차차 만져보면서 더 많은 결과물들도 유튜브에 업로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진 같은 경우에는 우선 눈인식이 거의 찰떡같이 붙어서 떨어뜨리기가 더 힘들 정도였기 때문에 Z6 마크 1만 써봤던 저한테는 정말 가장 충격적인 업그레이드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분야 최강자 소니 바디들에도 견줄 수 있을 정도라고 생각하고요. 동영상과 사진 변환 레버가 물리적으로 이렇게 바로바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요즘 트렌드인 영상과 사진을 병행해서 사용하기에 굉장히 편리했습니다. 다만 이제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저 같은 경우 동영상은 M 모드로 촬영을 하고 사진은 A 모드로 촬영을 하는데요. 이 동영상과 사진 레버를 옮길 때 이 모드 버튼도 따로 변환을 해줘야 돼가지고 그게 조금 불편했습니다. 또 다양한 어댑터를 통해서 소니 GM 렌즈라던가 니콘 AI 올드 렌즈라던가 아니면 패치발 같은 수동 렌즈도 사용을 해봤는데
해봤는데요. 뭐 불편함 없이 완벽하게 작동해서 너무 좋았습니다. 특히 이제 사진 한정이긴 하지만 메가뎁이라는 어댑터를 붙였을 경우에 소니 2470GM이라던가 35GM, 50GM 등 소니 렌즈를 붙여서 사용을 했을 때 오토포커스라든가 펑션키 등 거의 네이티브에 가깝게 쓸 수 있어가지고 소니 쓰시는 분들 중에 이 Z6 마크 3를 사용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바디와 함께 메가뎁 어댑터만 구매를 하시면 이제 소니 렌즈를 사용할 수가 있어서 찍먹해보기 좋다고 생각이 들었고요. 동영상을 사용할 때는 앉아서 정적인 영상은 충분히 사용을 할 수가 있지만 빠르게 움직이는 물체는 이제 한 번씩 놓치고 오블링도 있고 하더라고요. 결국에는 네이티브가 최고여서 이번에 상업 촬영할 때는 네이티브 렌즈를 렌탈을 해가지고 사용을 했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이번에 게임 개발사 모션 캡처 현장에 가서 스케치 영상을 촬영을 했는데요. 니콘 Z6 마크 3 메인에 제가 가지고 있는 ZF 서브로 총 2대로 촬영을 해봤고요. 2470과 50.8 그리고 24.8 이렇게 총 3개의 렌즈로 촬영을 했습니다. 모델 프로필 촬영과 다르게 무빙이 필요한 영상이기 때문에 가장 걱정했던 오토포커스는 네이티브 렌즈를 사용하니까 이 Z6 마크 3와 ZF 모두 완벽하게 작동을 했습니다. Z6 마크 3의 6K 60프레임과 4K 120프레임을 번갈아 가면서 사용을 해봤는데 전부 오버 샘플링이기 때문에 ZF의 4K 60프레임과 함께 화질 열화 없이 깨끗한 영상을 얻을 수가 있었고요. 무게 또한 일반적인 중국기 사이즈인 하프 타입이기 때문에 2470 렌즈와 함께 사용을 할 때 많이들 사용하시는 DJI 짐벌인 RS4 프로 말고 이제 일반 버전에 얹어서도 완벽하게 작동을 했습니다. 며칠간 사용을 해보면서 사진뿐만이 아니라 영상도 이 정도면은 상업에 투입을 해도 전혀 부족함이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다만 이제 몇 가지 아쉬운 점은 있었습니다. 모델 촬영하는 날이 폭염주의보 같은 굉장히 더운 날이긴 했는데 이제 온도 차단을 고온으로 세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6K 60프레임으로 촬영할 때는 30분 정도 촬영하니까 발열 경고가 떴습니다. 실제로 뭐 한 5시간 동안 계속 촬영을 했는데 뭐 중간에 사진도 바꾸고 껐다 켜고 했지만 실제로 꺼지진 않았어요. 그래도 어쨌든 발열 경고가 떠있는 게 사람을 굉장히 불안하게 만들었다. 그래도 이제 꺼지진 않았으니까 아마 가을이나 겨울이나 되면은 사용하는 데는 문제가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요거는 제가 차차 사용을 해보면서 또 유튜브에다가 한번 후기를 남겨보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는 외부 모니터를 사용할 경우에 FHDMI가 들어있어서 너무 좋았는데 다 때려박아준 것 같은 이 Z6 마크 3에 의외로 이제 외장 HDMI로 뽑았을 때 뷰 어시스트를 지원을 하지 않더라고요. 타사 바디들처럼 금 나누지 않고 내부 LCD 전부 다 똑같은 화면을 다 띄울 수 있거든요. 메뉴나 이런 것들. 타사는 이런 게 약간 금 나누기로 안 되는 게 있는데 니콘은 다 넣어줬는데 불구하고 유일하게 안 되는 게 이제 뷰 어시스트 로고로 찍으면 하얗게 떠서 보이는 게 그게 HDMI로 나가는 기능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처럼 후반 작업을 위해서 N로그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HDMI 모니터를 달아서 쓸 때 자체적으로 럿 임포트 기능이 있는 모니터를 사용을 하시면 불편 없이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니콘에서 공식적으로 지원하는 N로그 렉709 변환 럿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보통 이런 미러리스라도 촬영 후에 이제 빡세게 그레이딩 할 때는 다빈치 리졸브로 옮겨서 촬영을 하는데 이번에 촬영한 모델 촬영 영상이라던가 아니면 스케치 영상 같은 경우에는 그냥 팝컷에 넣어서 이제 공식 럿을 활용을 해서 N로그를 렉709로 바꾸고 거기에서 그레이딩을 하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니콘 럿만 넣으면 노출이 너무 오버로 떠서 아예 다 날아가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내가 잘못 찍었나 싶어서 굉장히 깜짝 놀랐는데 오히려 소니 럿을 넣으니까 괜찮더라고요. 소니 S로그 3럿. 그래서 이번에는 어쩔 수 없이 이제 다빈치 리졸브에 넣어서 색 보정을 하고 그걸 또 럿으로 빼가지고 이제 팝컷에서도 작업을 할 수가 있게 되긴 했는데 이 부분은 사실 최근에 이제 좀 영상 쪽에 니콘이 공격적이기 때문에 럿 같은 것도 계속해서 업데이트를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다음 버전에서는 좀 요거를 수정해주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기도 하고 저도 구매 전에 조금 걱정했던 화소가 2,500만인 게 조금 아쉽다 이런 부분은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대형 인화할 일도 없을 뿐더러 새 사진같이 막 크롭이 필요한 사진도 아니다 보니까 부족한 건 느낄 수 없었고요. 오히려 영상적으로 8K가 아닌 실사용하기 유리한 6K 60프레임이었기 때문에 용량 측면이나 뭐 영상의 무게 같은 측면에서는 오히려 더 좋더라고요. 자, 이렇게 제가 Z6 마크 3를 구매하고 신나가지고 직접 만들어 본 실사용 후기였는데요. 제가 마음에 들어서 구매한 내돈내산 제품인 만큼 앞으로도 계속해서 사용을 하면서 더 많은 또 영상과 후기도 남겨보도록 할 테니까요. Z6 마크 3나 니콘에 관해서 그리고 뭐 타사에 대비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아래쪽에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바로바로 답변도 해드리고 또 다음 컨텐츠를 만들 때 참고해서 만들도록 할 테니까 댓글 많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로바!